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 임시 제1차 사이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저에게 하반기 사이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화합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 의한 접수사항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김미희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6월 21일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2건의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2024년 6월 26일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일반 안건 심사 및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바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일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성질이 다른 내용의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 2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검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아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일혜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일혜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안 제7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관련 협력 체계 및 비밀 엄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의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쓰레기 줍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쓰레기 줍기 주관 및 행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주민 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주민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 사항으로 담아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0조의 3까지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및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우선순위,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신청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반 행위 조치와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건강보건관리 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이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의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 위탁,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 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매마을 시위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인 킨더하바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 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은 2024년 5월 말 보건복지부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킨더하바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28제곱미터 규모로 보육 정원은 20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 예정일인 2024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가능하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설치 장소는 돌봄시설 부축지역인 용산동과 원신흥동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후부지 공개 모집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갑천 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 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소 시기는 올해 10월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킨더하바는 어떤 취약보육 2개를 제공하고 있나요? 현재 가정 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해가지고 복지부 확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거를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은 아직? 기존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되면은 취약보육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걸 한다고 얘기가 됐나요? 장애 아동하고 다문화 가정 시약 아동들을. 또 보니까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 도시나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농어촌 지역, 취약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보통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 킨더하바 있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평수도 뭐 80제곱미터도 있지만 125제곱미터, 152제곱미터, 204제곱미터가 있는데 조금 뭐 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 같은데 뭐 다른 지역은 없었나요? 예. 킨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저기 영유아 보육법에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주거 지역,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밀집된 곳에 보통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지역은 그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예. 왜 안 들어왔을까요? 앞으로 더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 보면은 위치도 같은 것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2항 제4번을 보면은 민간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도 동의안할 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치도 같은 게 안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조례에 적혀 있는 대로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일정 제11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사유로는 우리 군은 그동안 방동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방동 수변 공간 여가녹지와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 핵심 시설인 방동 저수지와 거점 지역인 성북동 산림욕장을 잇는 도로에는 보행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동 저수지와 성북동 산림욕장을 잇는 천변길을 설치하여 전원 풍경을 즐기며 천변을 따라 가벼운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실질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작년에 2024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 바 있어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숲, 전원 풍경이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 경관과 천변길이 경관적 가치를 더해 보행로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방문자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의 기능하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공모사업이 설계 용역 실시가 선행 조건이에요? 이게 23년도에 설계 용역을 1억 5천을 주고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선행 조건입니까?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은 예. 우리가 어떤 규모로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만이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모 사업이 설계를 한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이 두 건인데 이 건은 지금 설계 용역이 선행이 됐고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 지금 설계 용역이 선행이 안 됐고 예.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재원구조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국비가 3억 2천 맞나요? 아 32억. 32억. 예. 32억. 그다음 지방비가 이제 8억이잖아요. 예. 총 40억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첨부된 계획서에 보면 예. 계획서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비가 국비가 90%예요. 예. 지방비가 10%고. 예. 그 뒤에 또 가면은 13페이지에 보면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은 본 예산 편성 시 12사억, 9비사억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지방비 8억을 이렇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앞에 계획서에 보면 지방비가 4억만 편성되는 걸로 돼 있으면 예. 앞에를 따라가면 저희가 2억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예,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발표드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은 당초 2023년도 공모할 당시에 낸 거고요. 이 이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를 재공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은 당초 거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문서 자체가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예요. 예. 그 계획서 상의 사업비가 40억이 똑같아요. 예. 그 재원 구조가 틀리다고요 지금. 재원의 부담률이 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국비가 90%에 지방비가 10%인 거고 뒤로 가면 앞에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국비가 80%에 지방비가 20% 부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그 금액 차이 나는 것이요. 재정 자립도가 30%가 넘다 보니까 우리가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송자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원 의원입니다. 이게 다 성북동에 저기 뭐야 생활공원 설치하고 누리길 조성하는 거죠, 국장님? 예. 저기 성북동 쪽, 방동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죠, 국장님? 예. 뭐 윤슬거리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만 저기 뭐 좀 집중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 저기 뭐야 좀 균형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만 투입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 수원 사업은 기반 시설이나 정비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골고루 지역의 혜택에 가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건은 우리 성북동 방동이 가진 지역의 특수성, 자연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개발함으로써 어디 진잠이나 방동의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전 시민, 유성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주민 예산보다는 별도의 그 사업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뭐 저기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한쪽 성북동 쪽에만 그쪽에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으로 좀 골고루 좀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개발제한 지원 사업 중에는 뭐
이게 환경 문화 공모도 있고 생활 기반도 있고 생활 공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생활 공원이나 환경 문화도 다 좋긴 하죠.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가장 그래도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생활 기반 시설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보통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 뭐 도로 건설한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분야별 공모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 사업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생활 보조 이런 것들은 또 별도 항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원이나 뭐 환경문화도 좋긴 하겠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좀 주민들 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거는 생활 기반 시설 쪽이라고도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좀 더 힘을 좀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성북동 누리길 보면은 맨 뒤쪽에 보면 뭐 자전거 백리길하고 연결한다고 돼 있는데 예. 제가 백리길을 찾아보니까 여기랑 많이 떨어져 있던데 이게 연계가 가능합니까? 우리 그 관내 자전거 도로가 백리길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지금 대전이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 연계해서 갑천 누리길을 포함한 그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그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백리길을 제가 쳐보니까 여기랑 완전히 산하고 그 떨어져 있어서 여기랑 별로 연관이 잘 없어 보이던데. 진잠천에서 대정동으로 해서 성북동 임도를 타고 그리 많이들 이렇게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뭐야?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지역 주민 숫자만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별로 없는데 공원도 만들고 뭐 저기 누리길도 만들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오려면 좀 편해야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것도 좀 부족하죠. 예. 주차장도 부족하고 가는 길도 그쪽이 좀 방동길이 좀 뭐 좀 위험한 길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길인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긴 한데 가기도 좀 힘들고 주차장도 없고 고생들은 하시는데 예. 너무 이쪽에만 돈이 투입되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지역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예. 너무 이렇게 기반 시설 하는 것도 좋으신데 예. 프로그램 쪽도 예. 어떻게 하면 그 기반 시설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올까 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프로그램도 좀 더 고민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명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아마 페이퍼를 아마 한 2, 3일 전에 의원님들 방에 배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뒤에 요도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또 아침에도 가져와서 지금 급하게 배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공모사업 뭐 신청 보고하고 이게 지금 설계도도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1억 5천 정도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이 건뿐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다른 집행부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이나 어떤 그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가서 보고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여기서 질의하고 또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도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페이퍼로 그냥 돌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니,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다른 부서도 준비가 그런 부분을 좀 미흡하고, 착안해서 조급하게 예,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 보고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동 731번지 1원에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폐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포토존 설치 5개소, 조형 벤치 등 휴식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산책로 정비와 계절 추화류 식재로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 편익 공간을 제공하고 방동 수변공원, 성북동 국립축제원, 산립욕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2024년 3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5월에 1차 평가를 하고 금월 7월에 2차 평가를 거쳐 8월에 종합평가 후 최종 선정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측량 및 실시 설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13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마이크 이게 생활공원 사업인데 네. 재난안전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폐하천 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이 공원 조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폐하천 부지의 활용 관련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하천 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난안전과에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 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거고?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공원 조성 사업 이후에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계획에 봐도 지금 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하시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이 성격을 보면 거의 공원이에요. 폐하천 부지에 들어가긴 하는데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천에 조성된 공원은 다 재난안전과 하천팀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시나요? 네. 지금 현행 관련 법상에 소하천 부지는 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 조성 계획에는 반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저희 소하천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예. 공원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게 맞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 임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후 관리 계획에 보니까 시설물 파손 시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매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활용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여기 저희가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하고 그리고 조성 계획을 보니까 봄철 유체류하고 가을철에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성된 그 초하류나 아니면 핑크뮬리 관리도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맨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시설물이 파손될 때만 3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을 하신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원 예상을 한 거는 3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시설물 파손 시의 보수비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에 드는 비용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후 관리기 보면 시설물 파손 시에라고만 되어 있어서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비면 3억 원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런 초하류라던가 핑크뮬리를 관리를 할 때는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가능하신 건가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 중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뭐 어차피 조성하시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봄철에 뭐 초하류도 그렇고 가을철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다 조성을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그 사업 대상지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조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왕 조성하시는 김에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 되시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가 과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죠? 네. 재난안전과 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나 팀장님, 요 관련 팀장님 와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직접 해주셨습니까? 본 건은요, 승인의 건은 아니고 보고의 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승인의 건만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게 아니고 이 보고의 건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페인퍼만 갖다가 의원님들 책상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들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고 또 질의하는 내용에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당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예. 11시 10분 휴일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숙 사회돌봄과장입니다. 이혜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정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소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성훈 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는 배부된 책자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역점 추진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62쪽 유성구 보훈의관 건립과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보훈의관 건립공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등 보훈가족 지원을 통해 보훈가족의 위상을 높이고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복지 기반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진잠 사회복지관과 노은삼동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과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사업과 기본돌봄 서비스, 노인 코디네이터 협력사업, 우리 동네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유성형 다제약물 복약관리사업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건강과 욕구에 맞는 노인 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을 통한 건보공단 통합 판정체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등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참여와 소통의 여성 친화도시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청년 여성 안전 향상을 위한 여성 안전 교육과 토의, 기초 자기방어법 훈련을 실시하였고 중장년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여성 서사 영화 상영회 및 세대 공강 토크쇼 등 세대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민 맞춤형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172조 여가 건강 등 어르신 돌봄 사업 강화를 위한 스마트 경우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120개 스마트 경우당에 프로그램을 연 163회에서 25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어르신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과 디지털 기반 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 여가복지 서비스 제고와 생활 속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조 함께하는 행복한 삶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중증 발달 장애인 맞춤형 1:1 지원 서비스 추진,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송 및 발급 수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학과 유수지의 이동약자 전동 휠체어 운전 연습장 설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공정대로 추진하여 올해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4조 노인의 복지 기반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는 현재 BF 예비 인증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설계 용역 일시 중지 상태이며 12보조금 예산 8억 원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 확보하였습니다. BF 예비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180조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자활 역량을 강화했으며 지역 자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상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자활 방향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단 발굴 운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 기회 제공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조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다함께 행복한 마을입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과 복지 등기 우편, 위기가구 발굴 보상금 지원 등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구독사 위원군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88조 공적 돌봄의 진화 스마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촘촘한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9개소를 운영 중이며 유성아이 10호점인 갑천 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돌봄터를 복용초등학교로 이전 설치하여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관련 운영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아이 10호점 수탁자 선정과 조성을 완료하여 아동모집을 홍보할 예정이며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여 화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0조 취약계층 아동 한울탈의 보호 강화입니다. 드림링크 서비스 신규 연계기관 발굴로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드림링크 대상 아동 선정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조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7월 현재 신형 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개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200조 제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정성 관리입니다.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였고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의료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대상별 맞춤형 위생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연령별 대상별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식생활 안전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조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였고 식중독 지수 예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위하여 꾸준히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68조 다양한 가족의 존중받는 더 좋은 도시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개요를 보면은요,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있고요.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는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을 진장초의 5개교 47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이 초등학생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11개 교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진잠초에 5개교 47회를 실시했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그 중고등학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원래 이 데이트 폭력은 우리가 왜 교육을 하냐면 데이트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고 자존감을 향상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건전한 데이트 관한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수능을 보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트 관련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여긴 초등학생만 교육을 했고 그 향후 추진 계획에는 어떠한 계획이 없어서 중고등학생은 교육을 하지 않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때 이제 데이트 관련한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7월 달부터는 이제 중학교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12월 수능 종료 후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이 성 관련 교육을 해서 어떤 교육을 그냥 주입식보다는 그 인형극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달리해 가지고 납득하기 쉽게 교육을 해야지 어떤 주입식으로 초등학생은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방법도 잘 이렇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육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가족 친화팀이 새로 생겼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성 친화팀이 없어지고요. 예, 명칭이 좀 바뀌고요. 업무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여성 친화팀하고 좀 업무가 좀 달라진 게 뭐죠? 일단은 이제 교육과학과에 있던 업무가 일부가 저희 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예. 16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3월달에 시에 의뢰했는데 또 7월달에 또 재의뢰한다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아, 작년 3월에 저희가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원3동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방제도 수산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 5월에 그 결과가 통보됐는데요. 이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재검토가 왔었거든요.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올해 7월 지금 15일까지 지금 제출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지방재정 수사심사를 재의뢰하는데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건축비를 5대5로 12급이 5대5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담당관실하고 시복지정책과에 계속 협의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그거를 이제 저희 구비가 70%, 저기 12가 30%에서 저희가 지금 내일 제가 시복지정책과 찾아뵙고 부탁을 좀 드려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못 준다는 얘기죠, 시에서? 예,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얼마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시의원님들 통해서 부탁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186억, 159억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하면 186억이고 노원3동은 159억인데 구비로 다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얘기를 하셔갖고 잘 따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기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7월 달부터 출생 통보제 그리고 보호 출산제 이게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저기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저희 아동복지과? 예, 예. 글쎄 준비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던데. 출생 통보제하고 보호 출산제. 예, 시행하는 것만 되어 있고 아직 저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지침같이 지침 안 이루어오면 들어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전에 많이 논란이 많이 되었던 건데 어떻게 통과가 됐었나 봐요. 예. (169페이지)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읽어보니까 이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성구에 없죠? 예, 없습니다. 법에 보니까 이게 만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죠? 이제 어드급 경기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센터는 있습니다. 예, 시는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기 영유아보호법 제7조 보니까 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뭐 강제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성구가 여성 친화조치를 표방하고 애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게 왜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희원입니다. 국장 승진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의원은 165페이지 역점 과제사 참여와 소통의 여성 친화 도시 특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보시면 세대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년, 여성 안전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토의 및 자기 방어 훈련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 안전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토의하고 자기 방어 훈련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한다는 의미일까요, 국장님? 예, 같이 진행했습니다. 같이 진행해요? 그러면은 5회 운영하면서 20여 명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시우쟁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했고요. 홍보도 그쪽 위탁기관에서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전 유성구 여성안전 자기방어 학교 운영이라고 기사가 나서 본 의원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5회 운영하는데 꼭 20명만 하는지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모집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저녁 시간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홍보나 모집 방법 또 기준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확대하셔가지고 뭐 청년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방어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성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육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육수 의원입니다. 저는 169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소규모 육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살펴보면은요. 그 예산학이 1,000만 원이고 그룹별
한 그룹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9개 그룹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요. 근데 항해 추진 계획을 보면 보조 사업자 공모 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 사업자 지금 공모 진행 중인가요? 공모 후에 사업 추진이라고 또 10개 그룹을 향후 추진 계획에 지금 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2회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개 그룹 선정했었는데 한 개 그룹이 포기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 그룹에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서서 예. 한 그룹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10개 그룹을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아, 이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이 지금 내려와가지고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1,000만 원은 이미 기존에 예. 899만 원 정도를 예. 집행을 했고 또 1,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0개 그룹을 다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정해서 11개 그룹을 이제 한 개 그룹 포기했기 때문에 11개 그룹을 그러니까 10개 그룹 예. 플러스 한 개 그룹에서 11개 그룹을 다시 예.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부모 교육이라든가 부모 자녀 공감 프로그램, 가족 체험 활동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하고 나서 어떤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본회의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끝나시면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기본 현황을 한번 볼까요? 159페이지. 켜 있습니다. 아니, 켜 있다고요. 키고 하시라고요. 네, 키고 하시라고. 예. 예, 기본 현황 159페이지. 예. 이게 주민복지국이 유성구 예산의 50%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직원이 108명밖에 안 돼요. 예, 저희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933명 기준에 한 9분의 1 정도 되는데 예산은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요. 저희 예산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좀 직원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그 사회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이게 건축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은 지금 7대3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대3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게 되면 시도 재정상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희는 30%만 늘면 되니까. 저기 건축비에 대해서는 단순 지금, 건축비 문제만 있는 어렵다고 건지 말씀하시는 거 운영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다음에 우리 여성 친화팀이 가족 친화팀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팀이 여성 친화팀에서 가족 친화팀으로 바뀌었으면 업무가 좀 확대된 거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역점 과제는 여성 친화팀에 쏠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역점 과제 4번은 여성 친화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있고 주요 업무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더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주요 업무 3, 4번이 오히려 가족 친화팀의 역점 과제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이 업무가 확대됐다라고 하면 업무의 방향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예를 봤을 때 역점 과제에서의 여성 친화 도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요 업무 3번에서의 그동안 추진 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다문화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역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오히려 주요 업무 4번의 저출산 극복은 지금 시대적 과제잖아요. 예. 좀 업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역점 과제 3번하고 주요 업무 2번을 좀 볼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역점 과제 3번하고 이 주요 업무 2번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주요 업무 2번의 첫 번째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뭐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도움 사업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대상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상자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일단은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요, 저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의료 복지 부분은 하고 또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돼 있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오히려 유성형이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앞에 통합돌봄은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복누리재단을 사회돌봄과 업무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기 이제 복지 쪽에서 지금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사회돌봄과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복지정책과 지금은 사회돌봄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아니 그 처음에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단의 업무 성격을 봤을 때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를 받아서 받은 거를 우리 수혜자분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실질적인 대상을 선택하거나 하는 건 생활보장과가 거의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회돌봄과에 남기시려면 행복누리 재단의 업무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기존처럼 뭐 인력의 제한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기존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뭐 수동적이라 표현하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기부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기부하는 대상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에 머무를 거면 생활보장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능을 좀 확대하실 거면 기획 모금을 좀 하셔야 돼요, 행복누리재단이. 우리 유성구의 그 수혜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어디가 더 취약한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탁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가지고 기획 모금을 하셔야 된다고. 그 기획 모금을 한다라고 하면 복지 정책이 맞을 것이고 기존의 업무대로 한다라고 하면 생활보장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자, 국장님, 여기 존경하는 송재만 의원님이 얘기했던 검토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방금 행복누리재단에 대해서요.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꼭 보고를 해주세요. 의원님한테도 보고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행복누리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초선 의원 때 엄청나게 아마 거기에 대한 업무, 임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파고 실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한동안에 지금 행복누리재단에 대한 수행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보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 상반기 2년 하면서도 거의 8대 때는 조금 토론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국장님 이제 데려오셨으니까 이 부분 관심 갖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3시 30분에 휴일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노인 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72쪽이고요.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이게 120개로 확대를 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저희가 여태까지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접수된 불편 사항 중에서 개선된 사항을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그동안은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조금 요구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사항입니다. 예, 그런 컨텐츠들도 바꾼 사항이 있었을 텐데 혹시 어르신들이 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사용률이 저조하다거나 혹은 사용이 불편하신 점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을까요?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이제 스마트 매니저들 교육을 좀 실시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직접 못하면 스마트 매니저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병원이라든가 식당, 카페 이런 부분 이제 앱 설치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직접 연습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120개소라는 굉장히 많은 개소수가 스마트 경로당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인데 중간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컨텐츠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저희가 아까 디지털 사이니지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로당은 거의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경로당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태블릿 PC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고정된 거치대가 불편하다 이런 불편 사항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운영을 하려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개개인의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회를 해봤을 때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바로바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르신들 관심에서 스마트 경로당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꼭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세세하게 좀 살펴서 어느 부분들이 활용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기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175쪽에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 여가 생활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르신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스마트한 변화,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 순위 프로그램 및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이거든요. 그게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해서 스마트 경로당은 보니까 월수금 해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120개를 분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및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은 별도인가요? 예, 스마트 경로당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순회 프로그램을 하면 이 강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강사가 순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월수금을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120군데는 스마트 경로당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스마트 경로당을 좀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마트 경로당 같이 198개를 다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예, 198개를 전체를 놓고 보시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요가랑 노래교실, 맷돌 체조, 뭐 민요, 실버 체조 뭐 이런 부분이 그럼 강사 몇 분이 운영해요?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14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어르신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이 집행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향후 추진 계획에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간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이게 그간의 추진 현황 같아요. 6월 달까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인사회 참여 확대라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두 개가 저기 합해진 금액입니다. 예, 지금까지 1억 1,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향후 추진 계획에는 담아 있지가 않아서 스마트 경로당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별도인지 또 스마트 경로당을 제가 순회를 해보면 그 월수금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하지 이런 뭐 요가라든지 강사들이 별도로 오셔서 뭐 한다고는 못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의원 생각은 스마트 경로당 120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스마트 경로당 설치를 못한 곳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강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스마트 경로당 아닌 곳, 소외된 곳도 잘 살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73페이지 보면 역정가지 2번이 있습니다. 있죠? 예. 우리 유성구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 내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23년도 7월 14일 시행이네요. 근데 이게 최초 조례가 된 거는 한 22년도 뭐 그 전일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자료를 또 확인하시면 22년도에 이제 구청에서 민원실에 뭐 여러 가지 설치하셔가지고 보도자료 내신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 진잠동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개청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예. 작년 왜 아직 9월에. 이게 설치를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구죽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원신홍동에 설치하고 해서 예산을 한 군데씩 조청기 설치하는 부분을 한 군데씩 설치하다 보니까 매년 한 군데씩 설치하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공공기관이 그 새로 개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죠. 이게 물론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들을 사전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 하나씩 설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운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는 그 예산에 담아서 시작을 할 때 그건 반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기존 청사에 대해서 하나씩 늘려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주요 업무 3번을 좀 볼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주요 업무 3번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 비장애인과 공감하는 사업이 어떤 게 비장애인과 공감하는 사업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공공용 일자리 부분하고요. 저기 장애인 이제 뭐 편의시설 조성하는 부분하고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중에 이게 왜 주요 업무의 타이틀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공감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일단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거든요.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자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 의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주요 업무 1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 여가 생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 보시면 건강한 쉼이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올해 부식비하고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이 좀 증가되었죠. 예. 예. 그러면은 경로당에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부식비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이래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예. 인력 부분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원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경로당별로 약간 이제 기존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 총무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좀 급식 인력 지원이 언제쯤 되냐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월수금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부식비가 증액이 되면 뭐 일주일 내내 드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이제 경로당별로 급식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인 데는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고요. 급식 인원이 뭐 50명씩 되는 데는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하지만 좀 3일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본 3일이고 뭐 그 경로당의 여건에 따라서 뭐 5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떻게 예,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비 좀 부담해가지고 5일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식비가 증액이 되고 또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일에서 5일이 될 수 있고 또 식사를 하시러 3일에서 또 5일 내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로당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요일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시면 그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앙정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는 됐어요. 저희한테 이제 추가적인 지침 같은 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주 5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이제 나가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고 새롭게 또 신규로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식사를 하는데 급식비나 아니면은 급식 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머무는 시간이 계시면 또 그만큼 뭔가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육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저기 180쪽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서 있죠? 예, 근데 지금 2인 시위하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 어떻게 그 조치를 하고 계세요? 그 1인 시위 그 내용을 보니까 그 30평짜리에 CCTV가 4대인데 6대를 더 추가로 해서 10대가 이렇게 추가로 돼 있다. 그럼 이게 정말 안전 확보 차원에서 CCTV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예시설 인권 말살인지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보조금 횡령하는 유성자활센터를 수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다가가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횡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차를 2대를 활용을 했는데 3대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내부 고발이 들어왔죠? 자활센터에 대해서.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케이터링 사업단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일단은 1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2월 달에 자활센터에서 업무방해 및 품위손상으로 조건불이행 1차 안내를 했어요. 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간담회 장에서 폭언하고 욕설 같은 걸 해서 종교 조치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최육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81페이지 역점 과제 2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다 함께 행복한 마을에서요.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사업 설명서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 추진에서 희망자리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는 뭐 생활 쿠폰 지원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변경 전에는 희망자리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생활쿠폰 지원 사업을 해서 100명으로 조금 더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국장님 궁금한 게 추가 경정 예산할 때는 설명하고 업무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저희 이제 구 자체 사업인데요. 조금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변경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런 부분 예산 세울 때하고 업무 진행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가 있죠. 마이크 좀. 신고 의무자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공무원, 통장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역점과제 이번에도 있긴 한데 이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복지부에서 배부한 동영상 관련 자료를 회의 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다들 위기가구를 보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가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례적으로 뭐 통장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라고 하면 본인들 주변에서 늘 보시던 분들이라 실제 다른 사람이 보면 위기가구인데 본인들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안 하시고 아 저분들은 저렇게 그냥 지내시는 게 맞구나 저렇게 지내시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구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사진 몇 가지 띄우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 좀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자, 띄우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 존경하는 우리 최욱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 자체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사업하는 센터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잘못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2차 피해에 대한 가해자 어떤 역할, 문제가 또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끄고 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의 입건이 뭐 이첩에서 왔다든지 한다면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현재 지금 고소가 된 상태고 경찰에 입증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나섰을 때 2차 피해가 또 됐을 수 있는 부분 여기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사진 보시면은요 바로 넘기세요. 님, 아까 저기 최욱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느끼는 거 본 거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유성구청 앞에 와서 그 시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그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점심시간대예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혼자 저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조치를 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어떤 시위자들이 왔을 때 이 부서뿐이 아니에요. 예. 뭐 과장님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단지 인명사고가 안 나서 천만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런 시위에 관련됐을 때는 뭐 유성경찰서 정부관이 와서 그때만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입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역전과제 1번의 질적 향상 이쪽 공적 돌봄 진화에서 질적 향상 가운데 예. 이게 지금 현재 10개소인가요? 개소수가 다음께 돌봄센터 10개 이용자가 278명. 예, 현재는 9개고요. 예. 하나를 오전에 이렇게. 동의안 올렸던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 예, 예. 10개. 10호죠. 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19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 보육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예. 그 장애아 통합이 9개소에 13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전문 치료사는 9개소에 13개 반을 운영하는 전문 치료사 5명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40분씩도 가능하다. 순회하시는 거예요? 예, 순회하면서 40분씩 이렇게 진행하는 거 현재는 가능하다고.
이게 전문치료사 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구성이? 이게 저희가 그냥 비전문가가 봐도 13개반을 운영하는데 전문치료사 5명이 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예. 이 사업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늘려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장애투어반은 계속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아동 특수교재 교구비도 왜 운영되는 9개소에 13개반 운영인데 11개반만 지원을 하신 거죠? 그동안 향후 계획이 있어요? 혹시? 향후? 그럼 2개반은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특수교재 교구비? 여기가 11개 반이잖아. 13개. 2개 반. 지원이 안 되고. 예, 신청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세 번째 정도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7,900 집행하셨다는 거. 예. 예. 이게 지금 대체교사에 관련된 부분이 그 어린이집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났잖아요. 예.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현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신청 들으면 그러면 그 예산액 말고요. 예. 자료를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실래요? 이 대체교사 지원 뭐 원별 현황이라든가 예. 이 그냥 1억 7,900이 집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 저희가 판단이 안 돼요. 예. 예. 그다음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 때 잠깐. 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업 그 부서 담당자 그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역점 과제잖아요. 네. 유보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어떠세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그런 신뢰도를 높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판단해서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역정 사업으로 넣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이 6월 26일자인가로 바뀌면서 네. 시행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다 빠지지 않아요? 실제로 교육부로 다 바뀌었죠. 이게 교육부의 지침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 문서가 이제 오늘 공람이 되는데요. 이제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되 교육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일단은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 조항에서 네. 보건복지부만 교육부로 다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해서 내년 올 말에 뭐 일단 시범 사업 한다 이런 얘기들은 개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서 입장은 어떠냐는 거죠. 단순히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보다 입장이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관내 확대가 되면 아이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정책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정책 방향이 바뀌면 이거 나중에 전환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교육부 방침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 교육부로 이관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부처만 바뀌는 거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혜를 받는다고. 그럼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네, 저희 이제 정책 결정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어떤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재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우리 동네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 때 뭐 관광 차원에서 뭐 유성규 대표 음식 발굴, 뭐 육성, 관리 조례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문화 관광가 게 아니고 위생가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유성구 대표 음식 발굴 육성 및 뭐 관리 조례 그런 예. 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문화 관광가 소관이 아니고 위생가 소관이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유성구 관광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관광은 보통 볼거리, 뭐 먹을거리, 즐길거리인데 먹을거리가 유성구의 대표적인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유성구에 저기 뭐 이런 대표 먹거리 같은 걸 발굴하는 사업이 뭐 위생과에서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현재 이제 시에서 이제 30년 된 이렇게 맛집 이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유성구는 관광특구라서 시에서 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뭐 맛집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그런 것을 뭐 키워서 관광자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데이트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유성구에서 가장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카드를 긁은 그런 음식 같은 건 어떤 건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 부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 있겠죠?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을 갖다가 어떤 음식이 대표 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우리나라 외부 사람들한테서 유성구를 찾았을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갖고 그 음식들을 밀어준다면은 그렇게 뭐 특혜 시비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카드가 식당별로 긁히기 때문에 식당의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악은 해보는데 실적으로 이제 그러면 음식업 지부라든가 이런 통해서 이제 업주들한테 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성구가 데이터 행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써먹으니까 이런 데서 그런 걸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성구에 혹시나 대표 음식 같은 걸 한다면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구중묵이 사실 저희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맛집 그 부분이 지금 구중묵집이 또요? 예. 지금 유성에서 대표적인 것은 묵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 좋긴 한데 별로 돈은 별로 안 되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진잠정 같은데 미나리 삼겹살 같은 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신흥로 쪽에 냉면 같은 것도 유명하고 예, 냉면도 저희 대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구에서 밀어준다면 특혜 소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표성을 떼어갖고 공신력 있게 그 음식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밝혀진 데이터상으로 밝혀진다면은 키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최욱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슬 의원입니다. 200쪽에 제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성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분기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평가를 2개소를 이렇게 그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1분기라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이라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잖아요.
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2분기라고 돼 있죠.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혹시 예.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고서 작성을 6월 달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사실은 분기별로 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번을 예,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2분기에 6개소, 3분기에 9개소, 4분기에 1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30개소를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지금 식품 제조하고 가공업소가 위생관리 등급제,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영업점 해서 300개소가 있거든요. 요거와는 별도로 하는 거죠. 예, 별도입니다. 예, 근데 2개소하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신가요? 본인들이 저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식약처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했을 때 식약처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요 먹거리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또 많이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육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역점 과제 2번 관련해서 조금 하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 유성구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인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아이들 뭐 방과후를 하거나 돌봄을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 시설 운영을 안 해요. 근데 그 대체 그 급식이 들어오거든요. 외부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단 식중독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조금 피해가 아이들한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유성구 차원에서 학교별로 좀 그런 안내 공문을 좀 보내시는 게 어떨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